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한강은 울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보와 글로벌 시대에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이 인류 문명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본분과 진로를 망각하고 외부 권력에 이끌려 유랑하는 저널리즘의 난세에 처해 있다. 한강은 울고 있다의 저자 이동환 꿈틀미디어 대표는 문명이 충격을 받고 있고 저널리즘이 난세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102편의 칼럼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친 2년 동안 한국을 중심한 세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슈를 사냥하듯이 표차해서 글로 쓴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분석하고 논평하기 위해 과거 역사와 문헌을 탐사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글들을 정치와 안보와 경제와 기업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게재했습니다. 한강은 울고 있다는 책의 제목에 담겨있는 뜻을 알기 위하여 320페이지를 모두 읽어 보아야만이 한강의 상징과 운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와 안보 분야의 글 가운데는 어찌 이 정권은 날마다 조국 사태 논란으로 지명과 영상을 도배하고 SNS가 더 끓도록 하고 광화문이 시위 인파에 덮이게 하고 있는가? 국제사회와 경쟁하며 살고 먹기에 바쁜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도록 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이따위 세상이란 말인가? 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책망을 했습니다. 경제와 기업 분야에 있어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강한 지적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서 분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마저도 악화시켰다. 가계의 소득과 분배를 개선하는 방법은 건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 하면서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외교와 국제 분야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시위 폭발의 원인이 발생하고 폭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길거리에 떠들고 헬조선 N포 세대가 늘어나면 레바논이나 칠레의 젊은이들처럼 정치인의 사무실을 쳐들어가고 대통령을 끌어내자는 시위 폭발을 막을 수가 없다. 누구도 그런 일이 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교 통상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변화를 읽고 바른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는 이 땅에는 아직도 처형의 아내를 겁탈한 역신보다 더 잔인한 지배자가 있고 처형의 빼앗긴 두 가랑이보다 더 처참한 정조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비극이 끝나지 않았다. 권력의 장난으로 살육된 원혼과 상처 입은 민초들이 함께 살고 있다. 초용 감염문은 외세와 독재에 저항한 우리가 고난과 분노를 소화하며 천년을 추워온 탈춤이다. 라고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천년을 추워온 탈춤에 담겨있는 민초들의 한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와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서나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고 개인 데이터 사용이 안전하고 정보 주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보호되도록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정보 폭발 시대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지 못한다면 정보 후진국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민주화는 퇴보되고 정보 주권을 상실한
정보 식민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보 식민지가 되지 않고 정보 주권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부는 정신을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와 환경 분야에는 자연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어머니 뱃속과 같다. 자연은 두려워하거나 지배할 대상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하듯이 자연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과 무생물들과도 공생해야 한다. 지구가 임종을 맞기 전에 자연을 사랑하며 함께 사는 본연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여 인간에게 돌아오는 재앙에 대해 반성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인간 본연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생과 역사 분야에서는 인생은 항아리 속의 모기와 같고 헛개비 세상의 헛개비다는 표현도 있다. 아무르 파티,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얼굴에 철판 깔고 가슴에 석탄 품고는 멀리 못 간다는 인간의 비도덕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안 의사 어머니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칭송하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현실과 역사를 사색하며 세계와 실존을 고뇌하고 문명에 대해 비평을 시도했습니다. 현대인의 고민을 풀어주고 지구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